차트상으로는 전쟁의 파고를 넘고 있지 않나, 슬슬 전쟁의 여파는 마무리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로 저는 매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현재 차트의 흐름에 대한 갈피를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각입니다. 자, 오늘 2026년 3월 3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드라마틱하죠. 진짜 뭐 전쟁이고 차트고 다 드라마틱합니다. 이 와중에 중요한 부분들, 외적인 요소의 흔들림보다는 저는 그래도 차트에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괜찮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금요일 이후로 쭉 진행된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고 현재의 생각 정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급격한 상승이 나온 이후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바닥을 찍었고 이렇게 된다면 한파동 상승, 그 다음에 긴 조정이 나왔고 조정 이후 상승의 모먼트로 돌려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눌림에 받겠다. 다만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얕은 눌림에서는 받고 싶지 않다. 왜? 최근에 트렌드가 질질 끌리는 조정 이후에 급격한 상승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도 38이라든지 0.5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받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깊은 눌림에 대한 생각을 갖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건 이 중단에 대한 지지 여부였습니다. 상승했던 흐름에서 눌림 자리에 깊은 눌림 자리이자 618 자리, 더불어서 채널의 중단 같은 경우 한번 지지를 받아준다면 예쁜 각도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까지 쭉 줄창 잘 기다려왔는 문제는 바로 전쟁이었죠. 전쟁으로 인해서 제 계획이 조금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후에 쭉 줄창 흘러내릴 때까지는 아주 제 관점 그대로 흘러가줘서 기분이 좋았는데, 저 역시도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받았는데 바로 618 로스가 나가버렸죠. 미국이 이란 침공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생로스가 나갔어요. 생손실을 봤는데 이후에 쭉 빠졌다가 추이를 보려고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저점을 갱신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돌려낸 것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받고, 더불어서 채널 상단까지 올려주길래 이거 페이크다. 제가 방에다가 말씀드렸던 브리핑 두 가지를 말씀드려보자면, 이게 월요일 낮 3시고요. 월요일 밤 11시 정도였습니다. 자, 보시면 3일 전 저점은 결국 지켰다. 이전에 전쟁 같은 때 보면 진짜 쭉쭉쭉쭉쭉 빼왔다. 이게 언제냐라고 하면은 이란이랑 이전에 이스라엘 전쟁 할 때 보면 진짜 빠르고 급격하게 깨면서 직전에 저점들이 다 깨졌거든요. 그리고 진짜 큰 공포를 줬었는데 결국은 이 자리,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왔다라는 것에서 일단락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 더불어서 어차피 기존 관점에서 깊은 눌림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전쟁 이슈로 조금 더 눌린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겠다. 어쨌든 더 눌렸더라도 차트상 저점이 깨진 게 아니다. 이 저점이 깨지지 않았지 않냐. 그러면 파동상으로는 깨졌다고 보기 힘들고, 그래서 저는 롱을 계속 홀딩했다. 여기에서 받은 롱을 홀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로스가 나갔지만 재진입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현재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전달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찍지 못하거나 혹은 텔레그램도 결국은 공지방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상 차트에 대한 이런 세세한 브리핑이나 중간중간의 브리핑들은 카톡방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카톡방에 좀 많이 들어와 주시는 게 아무래도 매매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제 생각으로 온전히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카톡방에 오시는 게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방 와 계시거나 혹은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귀찮더라도 카톡방까지 들어와 보시면은 중간중간의 흐름을 조금 더 잘 캐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입장 해주셔서 같이 공부하고 관점 공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그럼 현재 어떻게 보고 있느냐, 기존에 제가 봤던 게 뭐였냐라고 하면 상승, 그 다음에 조정, 이후 큰 상승, 더불어서 이만큼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을 기준으로도 어느 정도의 1대1 정도 이상 가는 상승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던 거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크면 80K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기존의 관점에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면 변화 없습니다. 여전히 좀 전에 카톡방에서 말씀드렸던 브리핑처럼
것처럼 저는 유지하겠다. 왜? 그 근거로 말씀드린 게 결국은 저점이라고 봤던 자리에 저점 갱신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상승의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구조적 붕괴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현재 상태에서는 만들어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단톡방에다가 무슨 기준을 드렸었냐면 두 가지의 기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락하는 흐름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즉 채널 상단에 대한 이탈이 나와야 하고, 더불어서 이 고점도 한번 따주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고점이 높아짐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것이 보여진다면 이 하락하는 구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던 흐름을 붕괴할 수 있을 거다. 이 구조적 붕괴가 일어나는 걸 체크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적으로 제가 보고 있던 채널의 상단은 뚫어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뚫어냈고, 아직은 눌림이 나오더라도 재진입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말은 이 채널링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아직 재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파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채널을 두고 많이 관찰을 했었는데 현재 채널에 여러 가지 채널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런 채널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채널도 보입니다. 이런 채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단 트랩을 주고 상단까지 밀었다가 다시 한번 하단에 리테스트를 준 형태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상단을 때리러 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정 부분 눌림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해낼 때 현재 채널이 가장 큰 범위와 가장 보수적인 형태의 채널이기 때문에 이곳을 다시 한번 돌파를 내준다면 완벽하게 가장 크고 가장 보수적인 범위에서도 채널 이탈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아주 큰 범위로 보면 아직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구조상 채널이 유지되다 하락 이탈을 했고, 트랩을 주고 올라와서 상단 때리고 하단 재이탈을 하지 않았고 더불어서 상단까지 때리러 왔으니 눌림이 나오더라도 상방의 흐름으로 간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 채널 구조로 보나 이 채널 구조로 보나 둘 다 상방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하는 이런 관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 더불어 어제 강하게 들어올림을 통해서 저는 조금 더 제 관점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눌림이 나온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롱을 받아볼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전에 말씀드렸던 깊은 눌림이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니냐, 그럼 이때에도 깊게 눌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주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방향성이 나오려면 깊은 눌림이 지속되기보다는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어주는 J커브 곡선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대충 그렸음에도 보이는 요런 구조로 이후로는 가속화가 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깊은 눌림이 나왔고 이게 진짜 가는 거라면 이후부터 방향성을 뽑아낸 이후로는 이제부터는 깊은 눌림이 나온다기보다는 가파르게 쭉 뽑아주는 이런 형태의 상승이 만들어져야 할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방향성이 저는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덜 눌리더라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보겠다. 아주 깊은 눌림은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바로 이 추세선입니다. 약 97K부터 줄창 하락해왔다가 이 강력한 하락에 대해 시간을 좀 많이 끌었어요. 이 하락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이 정배이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막아오는 시간이 꽤 길게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끌림이 강하고 빠른 하락에 대한 이 힘을 상쇄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이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이 하락하는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상승이 어떤 방식으로 올라와서든 이 자리, 이 하락하는 추세에 대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단박에 뚫고 리테스트를 줄 수도 있지만, 이 추세가 깨짐으로 인해서 더 큰 범위에서는 A파, B파, C파의 하락이 종료되었을 수 있다. 그럼 적어도 이후 더 큰 하락이 나오더라도 꽤나 큰 반등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놓고 이 추세선을 깨러 간다라는 전제로 보고 매매를 임할 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눌림에 롱을 잡는다면 이 정도의 상승 혹은 더 큰 상승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눌롱눌롱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이게 1, 2, 3, 4, 5로 끝나려면 진작 오파가 나오고 끝났어야 한다라고 보고 현재 그 상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이 자리는 저점이 나온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최소한 이 큰 범위에 대한 되돌림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본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과연 이 한파동에 대한 조정이 끝났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도 끝났다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이 저점은 다시는 깨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 한파동이 종료되고 적정한 되돌림이 나오거나 혹은 찐반이 나오는 방향으로 봤을 때 이 저점은 깨지지 않는다. 더불어서 조정의 끝이기 때문에 이 저점도 깨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제 관점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면 아주 러프하게 봤을 때 이 저점과 이 저점이 제 관점상 큰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 깨지지 않는 자리라고 보면 결국은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 롱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딘가까지 눌리더라도 올라갈 거고 또 올라갔다 어딘가까지 눌리더라도 이 저점이 안 깨지고 결국은 또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롱 매수를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매매할 생각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어떤 기조로 어떤 형태로 큰 틀을 잡고 매매를 해야 할지에 대한 정리가 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큰 방향성이 어디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동안 생각하지 않고 롱이라는 한 방향을 놓고 지속적으로 눌롱눌롱에 대한 대응으로 눌리면 롱에 대한 기조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 관점이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정했고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분명히 제 생각과 동의를 하시는 분들 혹은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생각 정리가 끝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 관점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관점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눌롱눌롱의 기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고점을 기준으로 이만큼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만 되돌려줘도 굉장히 큰 상승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물리셨던 분들 그리고 고통받으셨던 분들 고생 많으셨고 이제 슬슬 한시름 놔도 될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 정리하면서 오늘 관점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더불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댓글까지 매번 매일매일 시청해주시고 남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월요일이 휴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한 주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한 주의 시작 아주 긍정적으로 화이팅 해보자고요. 오늘도 수익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